네,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5번째 페이지. 푸르고 싱그럽고 화사하고 영롱하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드리고 싶은 5월의 청춘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린이날 챙기고 싶은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마음 많은 어린이가. 네, 실제로 거의 지금 잡지사 소녀가장처럼 활동을 하고 계세요. 유재희 해설가가 무려 전시의 계절 5월을 맞아 협찬 선물을 잡지사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희가 오늘 구독자 청취자 이벤트를 준비해서 생색 좀 내보려고 하는데 한때 라디오 DJ를 꿈꿨던 유재희 해설가가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소개만 드리고 좀 저희 청취자분들도 가셔야 되니까 그럼요. 이벤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심지어 나 홀로 즐겨도 너무 좋은 전시회 티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인데요.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골모간, 김한기의 산, 유영국의 산. 저희 본 작품이 굉장히 많죠. 네. 그중 한국 근현대 미술사 주요 작가 25명의 작품 16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잡지사 청취자분들 위해서 딱 20장 준비를 해두었고요. 총 10분께 1인 2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말머리 티켓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오늘 라디오 본방송 끝나기 전, 그러니까 8시 전까지 보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 일자가 8월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 안 계시더라도 이제 아이들 방학했을 때 한번 쓱 들르셔서 미술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날짜를 잘 맞추면 유재희 해설가 해설도 들을 수가 있다고요? 네, 저 5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체 유무일이 있어서 5월에는 9일, 16일, 23일, 29일 이렇게 제가 해설을 맡고 있고요. 직접 들으면 진짜 쏙쏙 들어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우물정 핫둘로 말머리 티켓 따라서 꼭 8시 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오뜨밀로 넘어가요.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전시 만나보기 전에 좀 황당하고 왠지 좀 반가운 느낌도 드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맨 첫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맞아요. 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박스 테이프로 결박된 저 바나나 맞아요. 저 작품인데.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전시에서 서울대 미대생이 이 바나나를 홀라당 먹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어허. 제가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인스타그램의 강국인데 네. 분명히 한 명쯤은 그런 먹지 퍼포먼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도 저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조금 실망을 좀 했던 게 왜죠? 그 다투나라는 행위 예술가가 이 바나나를 먹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카텔란의 그쵸. 바나나가. 코미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 행위 자체는 조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기는 하지만 이 행위 때문에 또 카텔란의 명성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르게 또 참신함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카텔란의 명성에 맞게. 한국만의 참신한 그쵸. 말썽꾸러기를 기대했는데 네. 어디서 본 듯한 행동이었다. 맞아요.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지 저도 않았나. 동감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왕 했습니다. 할 거면 그니까요. 저 바나나를 먹고 호박고구마를 대신 붙여놓는다든지 좀 참신한 느낌으로 한국 정서 좀 녹여서 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아쉬움이 들고요. 참고로 미술관 측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잡다한 전시사전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의 키워드는 취미생활이라면서요? 맞아요. 취미생활. 네.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취미를 찾고 있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원래 취미가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취미도 전시고 업도 전시 일을 하다 보니까. 덕업일치 아닙니까? 맞아요. 덕업일치이지만 네. 요즘에는 좀 삶의 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좀 다른 취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분도 없습니다. 진정한 도슨트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도 사실 취미를 넘어서 이제는 미술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군가요?
네, 바로 또 우리나라에서 미술계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또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아, 그렇습니까? 방탄소년단 BTS의 RM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볼 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이 RM 나오자마자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방탄소년단의 김남준 씨, RM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오늘 뭐 BTS 코인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흑심을 품어보고. 근데 이 RM 씨의 미술 사랑이 정말 유명하다더라고요. 웬만한 네네. 전시든 직접 찾아가는 걸로 알려졌고 미술에 대한 안목도 굉장히 뛰어나다고요. 네, 사실은 요즘은 김남준이 안 다녀간 전시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사실 전시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나는 몇 개 네, 나도 아직 안 간 전시를 벌써 다녀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텐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바쁜 방탄소년단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러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RM 씨가 수집해서 소유하고 있는 작품도 많다면서요? 네, 지금 알려진 작품 개수만 해도 한 200점 정도가 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저기 유튜브 사진 보니까 네, 저 유튜브에 공개된 게 RMC 집이에요. 네. RM군 집인데 집에 걸려져 있는 작품들 개수만 200개가 넘어요. 저걸 팬들이 일일이 센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집 전체가 그냥 하나의 미술관처럼 되어 그러네. 있더라고요. 진짜 뭐 포스트 이건희 회장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근데 실제로 아트바젤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네. 그 이제 자기가 그 미술관 공간처럼 공간을 정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제 본인이 관람한 전시나 소장 작품들을 SNS에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뭐 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또 캡처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세계 아미 팬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한국 미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야, 그렇습니다. 기부도 했습니까, RM 씨가? 네네. RM군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미술 책들 중에서 네. 예전에 나왔다가 절판된 뭐 도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RM군이 좋아하는 작가들, 이렇게 네. 또 컬렉팅했던 작가들 위주로 그런 도록들을 다시 재발행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미술 도서 또 기증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도서들 재발행해달라고 1억 원 이렇게 또 기부를 하는 걸로 또 한번 기사가 났었었죠. 유재희 해설가 해설할 때도 RM 씨가 찾아온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여러 번 뵀는데요. 아, 진짜? 네. 직접 봤어요?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안 다녀간 전시가 없다고. 또 저는 전시를 많이 그렇지, 가기도 그렇지. 하고 뭐 네. 맡기도 하니까 여러 번 봤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네. 정말 무언가 이렇게 과시하려고 전시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친구랑 굉장히 진지하게 감상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도 생각도 나누고. 나누고. 맞아요. 야, 저랑 다르네요. BTS RM 대 CBS KM. 하나, 둘, 셋. CBS. 저 너무 저 그거 했나요? 암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방송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자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 하는 겁니다. 너무 단칼에 쳐주시고요.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저 얼굴이 약간 빨개진 것 같은데. CBS KM 놀랍게도 1승. 예. 근데 이제 RM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투자 목적을 위해서라도 유명한 외국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이하긴 그쵸. 하네요. 네, 뭐 RM군 이전에도 뭐 빅뱅의 탑이나 GD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컬렉터가 되게 많았는데요. 알려진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은 해외의 유명 작가들 그런 작품을 소장을 해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 RM군이 굉장히 특이한 게 소장품 중에 뭐 외국 작가도 당연히 있지만 네. 70%에서 80% 정도가 다 한국 근현대 작가들 작품이에요. 네. 네, 그만큼 본인의 취향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 명확하다라는 거를 좀 이 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미술의 조예가 전혀 깊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만 정말 한국 근현대 미술은 전 정말 아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정수를 맛본다는 느낌으로 BTS의 RM이 사랑한 전시 작가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바로 RM의 최애 화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윤형근 작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RM군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10점이 넘어요. 윤형근 작가의 작품 10점이 넘고 네. 그리고 작업실 가장 가운데 걸려져 있는 작품도 윤형근 작가의 제일 작품. 좋아한다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네. 그냥 단순한
이제 팬심을 넘어서 네. 약간 RM군도 약간 덕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가장 최근에 발매했던 그 앨범이 있는데요. 솔로 앨범 첫 번째 트랙 제목이 네. 윤입니다. 윤형근 화백의 윤이에요? 맞아요. 와, 제목이? 네, 제목이 윤이에요. 그래서 찐이네. 그 가사도 보면 윤영근 작가의 그런 인생이나 혹은 얘기했었던 예술 철학이나 그의 인생사를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윤영근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음악으로 본인의 전공으로 풀어낸 게 이 첫 번째 트랙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에 네. 윤영근 작가 그 노래 시작할 때 윤영근 작가 직접 목소리가 나와요. 아, 정말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는데. 네. 심지어 그 지난해 발표한 솔로 앨범 자켓 메인 사진에도 윤화백의 그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뭐 대표 작품도 한번 만나볼 겸. 아, 저 그림이군요. 맞아요. 오. 그래서 앨범 그 제목이 인디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인 이미지가 이렇게 또 윤영근 작가의 작품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저 작품 보고 사실 조금 놀랐던 게 네. 윤영근 작가의 대표작이 아니거든요. 저 아, 작품이. 그래요? 네, 굉장히 초기 작품이어서 윤영근 작가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지난번에 이건희 컬렉션 할 때 네. 봤던 김한기 작가 있죠. 네. 김한기 작가의 사위예요. 아, 미술 가문이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김한기 화가가 잘 쓰던 청색 있죠. 그 청색을 윤영근 작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청색이 들어가 있는 초기 작품이어서 좀 와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야 알 수 조예가 있는 깊구나. 작품이다. 맞아요. 네. 윤영근 작가의 대표 작품은 그러면 뭡니까? 윤영근 작가 대표작은요. 네. 이렇게 청다색이라고 해서 음. 검정색 기둥이 이렇게 면포 같은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 가장 대표작인데요. 네. 아까 그 1억 원 기부했다라는 기사에도 메인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작품인데 네. 보면 약간 청다색이 청색도 들어가 있고 약간 어두운 갈색도 들어가 있는 아, 네. 네, 그런 색감이 아, 들어가 있는 저런 작품이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약간 기둥 같기도 하고 네. 문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어. 추상화 작품입니다. 윤영근 작가가 이제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도 여러 번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1950년도에 그 보도연맹 사건 때문에 좌익으로 몰려서 좀 총살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탈출을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여러 번 구금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한 학생의 부정 입학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방공법으로 막 투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을 때 제목을 이제 묻잖아요. 네. 굉장히 황당했는데 네. 그때 끌려갔던 이유가 쓰고 있던 모자가 약간 레닌 모자를 닮았다. 레닌? 네, 그 베레모를 닮았다라고 아, 예, 해서 예. 끌려갔었다고 아, 진짜 하더라고요. 억울하네. 네. 근데 이 레닌 모자를 썼던 이유가 김한기 화가가 이제 뉴욕에서 네.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 김한기 화가 쓰고 있는 모자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아. 사위가. 네. 그래서 윤영근 화가도 따라서 그냥 썼을 장인어른 뿐인데 따라했는데. 맞아요. 그것 어허. 때문에 또 구금 생활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옥고도 치르고 그런 삶의 배경이 작품 활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투옥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대에 대한 그런 울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두운 색깔의 기둥이 네.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요. 윤형근 화백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시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서울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 오늘 8시까지 저희가 응모 받으니까 딱 하루만입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112 문자 메시지로 말머리 티켓 달아서 보내주시면 총 10분께 인당 2장씩 입장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미술관에 달려가면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제목 퀴즈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저 작품인가요? 네, 제가 SNS에도 한번 퀴즈를 내기는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럼 주관식 말고 네. 객관식으로 좋습니다. 한번 객관식은 맞춰야지. 드릴게요. 네. 1번은 만남,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키스, 어허. 그리고 세 번째는 박치기. 끝입니까? 네. 근데 만남, 키스, 박치기 이런 제목 후보를 주신 게 그림을 제가 묘사해드리면 약간 좀 바위처럼 생긴 꽤 큰 돌 두 개가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위쪽에만 살짝 이렇게 겹쳐서 기대고 있거든요. 서로. 네네.
이건 뭐 일단 박치기는 아닐 거고 만남 아니면 키스죠. 예. 네. 키스 봅니다. 키스. 예. 아, 가장 좋아하는 걸로 고르신 거 아니죠? 갑자기 키스 광으로 만드네. 키스 맞습니까? 네, 정답 맞습니다. 역시 정답 잘 맞추시고 제목 짓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아유, 때문에. 예. 네. 근데 뭔가 작품이 좀 띠용하는 느낌은 있네요. 저런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쵸. 네. 이 돌이 키스하는 작품이라니 굉장히 좀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요. 이우환 작가의 2023년 신작이에요. 네, 이번에 또 국제갤러리라는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우환 작가의 이 개인전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에 개최가 되는 거여서 이렇게 신작도 볼 수 있도록 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환 작가. 근데 원래 저렇게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드는 작품을 많이 만드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작품 외에도 이우환 작가의 작품들 보면 돌 그리고 철판을 이용한 작품이 가장 주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우환 작가가 실제로 철학과를 나왔어요. 니온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철학을 그대로 미술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돌과 철판을 이용했던 이유도 사실 돌이라고 하면 네. 가장 자연물을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판은 이제 돌로부터 만들어지지만 네.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공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인공물과 자연물을 함께 조화시키기도 하고 서로 대립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봤던 키스라는 작품처럼 네. 서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 설명 안 들었으면 그걸 유추해낼 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에디터 중 한 명이 일본 나오시마 지역에 갔다가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우환 미술관을 들렀다고 합니다. 가서 맞아요. 사진을 한 장 찍었다고 하는데 이거 아까 그 키스하던 돌 아닌가요? 외톨이가 된 돌 느낌인데. 맞아요. 비슷한 또 돌의 형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섬에 또 이제 안도 타다오의 건축가가 만든 이제 건축물로 이우환 미술관이 지어져 있는데 이 안도 타다오 건물도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멋지거든요. 제주도에 그래서,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우환 작가의 작품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만든 그런 미술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돌싱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온 싱글이 아니라 돌인대 싱글. 돌싱. 키스를 하다가 외톨이가 됐어요. 자, 이우환 작가에게 돌은 이렇게 참 중요한 소재인데 이우환 작가의 전시는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국제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우환 개인전 플러스 또 모빌 아시죠? 그 모빌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알렉산더 칼더랑 또 지금 약간 콜라보처럼 전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지금 4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지금 벌써 다 매진이 됐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역시. 네,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릴 때마다 네. 전시가 다 매진이어가지고 좀 되게 뭐 약올리는 민망한데. 거예요, 뭐예요? 뭐 어떡하는 거야? 네, 이렇게 또 보시다 보면 홈페이지에 자주 취소표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시면 네. 저 근래 봤던 전시 중에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 좀 드립니다. 호시탐탐 취소표를 노려보시고 뭐 안 되면 잡지사 한번 더 보시고 뭐 인터넷 포털 검색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 역시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한 권진규 조각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권진규 조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방금 전에 이우환이라는 작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우환 작가도 이제 아렘군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권진규 조각가 역시나 본인의 철학을 조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근현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인데 천재 조각가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만들었던 조각이 동물 중에는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말을? 네, 그래서 또 이탈리아의 마린이라고 했던 그런 조각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마상을 많이 만들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얼굴을 표현한 방금 사진에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 본인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자소상을 또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 흉상을 또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권진규 조각가가 이런
어떤 거를 조각을 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권진규 조각가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게 자소상에서 방금 전에 봤던 네. 자기 얼굴 만든 조각상에서 되게 잘 드러나는 게 네. 보면은 굉장히 코나 네. 턱이나 입 같은 데가 되게 결연하고 굳은 의지 같은 게 좀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영원성 있죠. 언젠가 사람이 죽으면 다 영혼으로 회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원성을 조각에 담기 위해서 네. 또 다양한 조각을 만들었던 그런 조각가입니다.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천재 조각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기 시대가 때문에 이해해주지 맞아요. 못했군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네. 결국에 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그렇군요. 비운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그 결연함을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오늘 티켓 이벤트 하고 있는 그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에서도 권진규 작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번 전시 오시면요.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영 컬렉터 방탄소년단 RM군이 네.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이번 전시에 전시에다가 도착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네, 대여를 와. 해줬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권진규 조각가에 대한 사랑은 네. 이번 전시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또 작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네. 권진규 조각가 회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마일 조각상 소장하고 있는 걸 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작품이고요. 저 작품. 네네. 이번에는 조각이 아니라 네. 이 말의 조각의 기반이 되는 드로잉 작품을 또 대여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달을 보는 기사라는 제목을 달을 가지고 보는 있는. 기사라고 말의 약간 몸통 부분을 약간 스케치한 느낌으로 맞아요. 그린 작품인데요. 위에 기사가 타고 있고요. 기사가 타고 있구나. 네네. 저것도 이제 RM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 저는 오늘 그 만나본 세 분의 작품 중에 저 작품이 제일 좀 끌리는데요. 이 달을 보는 기사요? 네, 네. 뭔가 느낌이 옵니다. 제가 말띠이기도 하고. 네. 말띠시군요. 백마띠시죠? 그렇죠. 백말띠이기도 하고 약간 동족에게 끌리는 느낌. 멋있네요. 네, 달을 보는 기사라는 까지. RMC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는 그냥 표 생기면 그때 뭐 쫄래쫄래 가는 정도인데 예, 이렇게 또 작품도 전시 모두가 볼 수 있게 내놓는 RMC에게 또 고마움도 한번 느껴보고요. 오늘 저희 이벤트 당첨되신 10분 외에도 또 이제 많이들 찾아가시면 좋은 작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RM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품은 날 더 나은 남자로, 더 나은 어른으로, 더 나은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줘요. 미술관에 간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미술가의 호흡을 담고 싶습니다. 네, 그 멈춘 듯한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도 이 계절에 고스란히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술 애호가 RM이 사랑한 작품들 만나봤어요.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